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공정하고 또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안성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후보자 토론회는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이 녹화 중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에 의해 초청 대상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이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로 시작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이 이어진 후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자의 공통질문은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또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 작동이 중지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정치에 만족하십니까? 안성 국회의원 활동 만족하시는지요? 이번 선거를 뛰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38국도 공사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 안성의 전철은 들어오냐? 시민 여러분의 질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00km가 넘는 구간을 포장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0년? 20년? 아닙니다. 불과 2년 5개월.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5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38국도 3.7km 구간 지금 7년이 넘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안성만 철도역이 없습니다. 지난 선거 때 내걸었던 삼성 반도체 유치 공약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반세기 안성 정치를 주도해온 보수 세력 국가산업단지 하나 유치했습니까? 버젓한 대기업 하나 유치했습니까? 안성 최초 국가산단으로 평가받는 동신산단 유치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시장이 했습니다. 3선, 4선 때 한 것 아닙니다. 시장 취임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사람에게 나이가 있듯이 도시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청년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동신산단 확정, 이제 청년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안성을 이끌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윤종군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람을 바꾸면 안성이 바뀝니다. 일 잘하는 김보라 시장과 손잡고 함께 젊은 도시 안성, 펄펄 뛰는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내 고향은 안성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힘찬 미래 윤종군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학용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1대 국회 재선거로 들어가 2년을 4년처럼 일했습니다. 좀 전에 윤종군 후보가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는 김학용의 노력이 대단히 주요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401 광역버스에 이어서 4402 광역버스 이 두 개 노선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2,800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성과 서울을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밤에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없었던 안성에서 소아과 야간 진료가 시작이 됐고 산후조리원 유치를 확정시켰습니다. 70년 수건 사업인 세무지서를 안성에 유치해서 이제는 평택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9월 서울 세종고속도로 1단계인 서울에서 안성까지 구간이 개통을 하면은 아마도 안성 교통에 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이제 안성은 전례 없는 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선거입니다. 제가 가장 집권 여당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반도체에서 철도까지 기회를 주시면은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이제까지 저를 키워주신 안성 시민들의 기대에 분명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학용에게 간절히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모두 2분이고요. 시간 잘 보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출생아 수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37만 2,8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출생 문제가 이와 같이 지속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각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학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우리 안성도 출생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는 8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2006년도부터 16년 동안 30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 없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기업에서 최근 아이를 낳으면은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 국민들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저출산 예산들을 이제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주거 문제고, 또 세 번째는 역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부터는 어떻게 그 세 가지 조건을 지원해주고, 셋째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파격적인 것들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이어서 윤종군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2분입니다.
예, 저도 두 아이의 아빠고 아이들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셋째를 가질까 이렇게 뭐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아내, 일 가정 양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셋째 갖기를 이제 포기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신혼부부 또 청춘들이 아이를 낳을 때 늘 고민이 똑같을 것입니다. 높은 주거비, 아파트 어떻게 살 거고 전세 또 월세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또 아이들 낳으면 교육비도 또 많이 들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또 둘 중에 하나는 또 직장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출생 문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이 순간 뾰족한 대책이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고 연구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생률이 우리나라 전체는 0.742명이고 안성은 0.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네. 대한민국이 0.72명이고 안성이 0.74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연속 전국 합계 출생률을 기록한 전남 영광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군은 거의 우리나라 평균의 2배인 1.6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혼 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생아 양육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각종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 우리 아이 자립펀드, 또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안성은 장기적으로 교통망을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철도망 연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철도망 구축, 안성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상향을 계기로 미래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도 이 철도망이 주목을 받고 있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갖춘 대중교통 및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안성시의 철도망 연결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또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종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철도 유치에 걸겠습니다. 저의 철도 공약은 3+3 공약입니다. 남북축으로는 GTX-A 노선, 그리고 경강선 노선, 그리고 동서축으로는 평택 부발철도를 유치해서 안성에 3개의 철도 노선이 달리게 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는 안성역 정도만 얘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공도 지역도 인구 지금 7만이 넘어서고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도역도 만들고 안성역 만들고 그리고 우리 죽산 일죽 지역, 안성 동북권 지역이 한강 수교에 막혀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안성역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2개의 남북축 철도 노선과 동서 한 개 축 그리고 3개의 철도역이 운영되는 그런 안성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GTX-A 종점 현재 동탄인데요. 이거를 안성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건도 충분합니다. 안성과 동탄 중간에 용인 남사 지역에 삼성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를 용인 남사를 경유해서 안성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안성에서 논의되었던 수도권 내륙선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동탄까지 내려온 GTX-A를 용인 남사와 안성역까지는 GTX로 연결을 하고 또 안성에서부터 진천 선수촌 그리고 청주공항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수도권 내륙선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성은 GTX-A의 종점이자 수도권 내륙선의 시작점이 되어서 중부 내륙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 유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안성 시민들의 힘도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안성의 여당 야당 망라해서 시민사회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철도 유치를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망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학용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고 4선 여당 의원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 제가 이제까지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팩트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은 평택에서 안성 이철 부반 이선은 지금 마지막 KDI 예타 관문을 통과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에라도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동탄에서부터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이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모든 철도 노선이 계획에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충청북도의 김영환 지사가 이 수도권 내륙선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학용이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강선인데요. 광주에서부터 안성까지 오는 노선을 안성을 제외하고 용인이랑 광주가 남사까지만 오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알아서 차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동연 지사가 안성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경강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A 노선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성이 종점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도권 내륙선을 철길을 깔아놓으면은 이 철길로다가 GTX A 쾌속 열차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안성의 철도 문제를 힘있는 김학용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이 현실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도망과 관련한 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안성은 그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계획이 무산돼 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배제되는 이유로 앞에서 언급한 이 철도망 부재 등 교통시설이 미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철도망 구축과 연관지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용 후보부터 먼저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작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직접 삼성과 SK의 투자 의향서를 받아내서 우리 안성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9,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벤더들이 안성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파괴적인, 혁신적인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택 부발선, 이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용인의 남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철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레미콘 문제로다가 해결이 안 되던 걸 제가 해결해서 금년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바로 동신산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화성에서 우리 안성 일주까지 가는 45km 민자 고속도로도 용인과의 경쟁에서 우리 안성 노선을 선택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6천억째 투자 규모를 1조 원대로 늘리고 공도에는 연구원 2,000명 규모의 국가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를 유치해서 안성을 명실상부한 반도체 실리콘 밸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성 원곡은 반도체 신도시, 보계면에는 소부장 신도시,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IC 인근에는 하이웨이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거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철도망 구축, 저 김학용이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같은 주제의 윤종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이 분야야말로 안성의 보수 정치 세력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유치, 지역의 크고 작은 일, 국회의원,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힘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성 보수 세력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실적 없었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안성 지역위원장 맡고 201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안성 역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라면서 KCC에서 2조 원 유치했다고 안성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때 안성이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산업도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헛된 실언으로 안성 시민들 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의 기업인들 만나보면 교통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놔도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 바로바로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 광역 교통망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 이것이 가장 일자리 창출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3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공도역 서부권에는 제2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TX-A 안성역 인근에는 미니 신도시까지 조성해서 안성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으로 안성 터미널역 인근을 안성역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가려 하고요. 동안성역은 스마트팜 등 혁신형 일자리를 통해서 동안성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부서진 데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는 없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윤중군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각 후보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38번 국도 등 광역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38번 국도, 이 공도읍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현재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공도 지역 인구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더 많은 교통망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역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종군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38국도 확포장 공사 빨리 끝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부 고속도로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학용 의원님 후보님 많이 힘써 주셨고 우리 김보라 시장님 또 경기도의회에서 양운석 의원님 많이 노력하셔서 북부 고속화도로 이제 추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 고속화도로는 38국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면 완공이 돼도 38국도 교통 정체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을 가로지르는 안성 남부 고속화도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공도, 대덕, 미양을 지나서 안성까지 연계하는 안성 남부 고속화도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실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38국도에서 1km, 2km 정도 이내에 건설을 해야만 38국도 교통 정체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국도, 북부고속화도로, 남부고속화도로 모두 동서축입니다. 근데 도시가 격자형으로 계획적으로 발달해 가기 위해서는 격자형 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축 말고 남북척도 주요 간선도로를 정비해서 안성이 장기적으로는 맨하튼처럼 격자형 도시가 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격자형 도시로 계획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성 도시공사 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공도에 쌍용 아파트 들어섰는데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세우다 보니까 우회 도로가 완공이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 주요 도로를 먼저 개통을 해놓고 그 안에 공장을 넣든 아파트를 넣든 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수인 안성시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이 안성 도시공사 설립에 꼭 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김학용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38국도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떠나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보상과 지작물 철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 날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회사 세 군데가 다 경영난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4월 초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양길이 농협연수원 지나서 양길이까지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38국도 그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하고요. 이미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평택 합정동에서 미양명 신길이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금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덕에서 남사 그 성은이 터널을 뚫어서 남사로 다 직접 연결시키는 도로는 이미 작년에 제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이제 내년도 6차 국지도 계획에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용인과의 경쟁을 뚫고 화성에서 안성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도 양성 인터체인지 그리고 또 삼죽, 죽산, 일죽에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우리 안성의 북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동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국토부가 KDI에 적격정 조사를 의뢰했는데 최대한 빨리 사업화를 확정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경기 분도에 대한 의견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경기도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주민 생활권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 경기 분도가 이슈화되고 있고 이 경기도 본격적으로 좀 분도를 추진하는 분위기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지방자치와 연관해서 이 경기 분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용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도를 하면서 서울과 인접한 하남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서울로다가 편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쪽 지역은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우리 남쪽은 안성 같은 경우도 수도권 정비개혁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서 개발 행위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은 1982년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정말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분도가 수도권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시행령을 뜯어고쳐서 한강수계 개편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요, 얼마 전에 제가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으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통과에 도저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그 규제 완화라도 핀셋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동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분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종군 후보의 답변 들어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 후보님 의견과 뭐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도 단계적인 분도 이제 찬성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도에 찬성은 하는데 좀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 인구나 산업 기반 시설 면에서 경기 남도와 북도로 구분을 했을 때 경기 남도에 비해서 한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곧장 이제 분도가 추진되면 경기 북부의 세소가 대폭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제 예산이 이제 깎이는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북도 이제 분도론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분도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는 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속해 있고 상수원인 한강을 접해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도를 한다고 해도 접경지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북부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당장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 북도, 남도 분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남도와 북도가 이제 분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북도만의 특별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북한과의 어떤 평화,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대를 염두에 두고 평화 특별자치도로 경기 북도를 육성해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는 산업 경제 중심으로, 경기 북도는 한반도 평화 중심의 특별자치도로 키워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5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이 주어지고요. 또 상대 후보께서는 이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2분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윤종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안성 시민들 만나 뵈면 한결같이 이제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철도와 이제 강역 도로 교통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외에 교통 분야 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광역버스가 운행돼서 우리 안성 시민들 교통 편의가 대폭 증대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4개의 버스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10개까지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안양, 평촌, 군포 또 옆으로는 천안 아산역 또 청주까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으로 안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 송파, 잠실, 하남, 서울의 이제 동북부 권역까지 광역버스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 시민들 서울에서 늦게 내려오실 때 막차 놓쳐가지고 평택까지 가서 또 이제 용의동에서 내려서 안성으로 들어오고 이런 고통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런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좀 추가해야 됩니다. 늦게 용의동에 내렸는데 시내버스가 끊겨서 안성 시내까지 한 3만 원 막 이렇게 택시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시내버스 운행도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도 중학교 등 광역버스 정류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국립한경대, 경기도 공공의대 유치 힘쓰겠습니다. 공도 지역의 공도 고등학교 신설, 또 아양지구의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음악미술 공예 아트 도서관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는데요. 비싼 악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해보고 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성을 보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관내 2만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주소지 전입, 또 기숙사에 있는 노동자들의 주소지 전입,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카페 발행,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성을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교통과 교육 관련 공약을 좀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자, 김 후보님, 윤 후보의 공약에 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까? 예.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자치안성 인터뷰를 보니까 윤종훈 후보자가 평택 구발철도의 공도역과 동안성역 신설 계획을 예타 조사에 포함시키면 채산성이 올라가 비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역을 만들면은 지상은 500억, 지하는 1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비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철길을 깔고 나서 역을 늘리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착각한 게 아니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착각한 건 아니고요. 철도라는 교통망을 보는 어떤 기본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철도 이런 것은 그 BC 수익률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돈이 적게 들고 철도를 까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철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저탄소 교통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속도로 위주가 아니라 철도를 중심 교통망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그런 철도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BC를 따져서 공도역 안 된다, 동안성역 안 된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철역 철도역 만들려면 1,000억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공도가 10만 도시로 육성될 것을 바라보고 또 죽산 일죽이 성장할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투자해 놓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도로 개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중장기적인 비용 대비해서 훨씬 더 우리 국가 재정 측면에서 또 우리 안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익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는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이용 요금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이제 GTX-A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 할인, 환승 할인 혜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권 내륙선은 단선 철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교통망이 아니기 때문에 환승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버스 이용하면 환승 할인 받지만 시외버스 이용하면 환승 할인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공도역, 동안선역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종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용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꼭 선거 공보를 한번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선거 공보의 공약은 제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만든 공약입니다. 정말 알차게 공약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기 내 2개 이상 철도 착공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공도역, 안성역, 동안성역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학용입니다. 그러나 역을 만들려면은 예타가 통과가 돼서 기차가 다녀야 역을 만드는데 윤 후보 말씀대로라면은 예타를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순서를 철길을 깔고 그 다음에 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안성역 하나만 우선 집어넣은 겁니다. 순차적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국가소부장 특화단지에 앞으로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안성 청년 인재들이 의무 채용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성이 앞으로 커나가는데 제대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 1, 2, 3동 6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만 평 시민공원을 옥산뜰에다 만들고 그리고 공도 소환성 스포츠센터 옆에 만들어가지고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와 한강 수계 개편으로 동북권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 등 면 단위까지 도시가스를 100% 공급하겠습니다. 광역버스를 현재 삼죽에서 삼죽면을 거쳐서 죽산 일죽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지났고요. 교통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윤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네, 김 후보님 그 착공이라고 하면 공사에 삽을 뜨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철도 공약 있지만 솔직히 4년 임기 안에 착공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김 후보님 한동훈 위원장 안성 방문 때 임기 내에 안성철도 2개를 확실하게 착공하겠다 말씀하셨고 공보문에도 실었습니다. 예. 4년 안 2028년까지 2개 철도를 착공한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4년 안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윤 후보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철도라는 것이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한다고 한 평택에서 안성 이철 부발선은 이미 2016년도에 제가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어놨고 지금 마지막 단계인 예타 관문을 KDI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빠르면은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예타가 끝나면은 그 기본 설계가 한 1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이건 노선이 짧기 때문에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수도권 내륙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 윤 후보가 걱정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하면은 4년 내에 착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내륙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데 역시 3년에서 4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은 4년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철길이 깔리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성역을 하나 만들고 철길이 깔리면 걷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공도역 그리고 동안성역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A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길이 깔리면은 GTX가 오면은 GTX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안성의 그 현안 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과 또 질의응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모두 2분입니다. 시간 잘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대책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안성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가 고3 저수지와 안성천 등으로 유입돼서 환경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현상이 이 안성시의 지형적인 특징과 결합이 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지 오래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해결, 또 안성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학용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불공정 협약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SK에서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고사무소에다가 방류수를 직접 집어넣으면은 안성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관을 묻어서 바이패스 하겠다. 그리고 안성 농산물 100%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새 이렇게 엉터리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루에 36만 톤 방류수가 내려오는데요. 43일이면은 그 엄청난 고사무소가 꽉 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름에 수해 피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평상시 23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토종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기준을 오염도 기준을 TOC 총유기 탄소량을 써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쓰는 BOD를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끈질기게 SK를 설득해서 방류수 안정성 검증 연구조사 용역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저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안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요. 제가 환노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의 화력발전소 그리고 자룡산맥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서 대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 동북권 대기 오염 측정소를 설치를 했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을 했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약 5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나아져서 1위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는 원자력으로 좀 대치를 하고 경유차를 없애는 등 이 친환경 차량을 대폭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윤종군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3 호수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주민들하고 얼마 전에 이제 고3 발전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좀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3 호수에 이제 유입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좀 찾아볼 것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날 고3 추진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류수를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방류수를 활용을 해서 고삼 호수에 중소형 수력 발전소를 만들자.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고삼 피해 지역인 고삼 지역에 전기를 무상 공급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선 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례도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풍력발전소가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 50만 원까지 이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우리 안성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저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앞서서 김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뭐 큰 저도 뭐 이견은 없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문제 이런 거 원인이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김 후보님 얘기 중에 원자력으로 대체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가고 있는 탈탄소 시대에 맞지 않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가 피해를 우리 안성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안성 시민의 피해에 보상을 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산업화 과정이나 국가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피해를 보는 지역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일죽죽산 주민들이 피해보듯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안성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본적인 방향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시설 개발을 통한 유동인구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안성시는 문화적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적어서 관광산업이 더디게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관광 숙박시설을 개발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종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안성 시민 모두가 좀 축하할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안성시가 노력해서 최근에 우리 안성이 동북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 또 안성의 시도위원님들, 또 안성의 예술인들 모두가 함께해서 이뤄낸 쾌거인데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과 출신이고 우리 안성사 연구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성을 수도권 남단 최대의 일일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은 평택에 없는 강과 호수, 산이 즐비하고요. 역사문화 자원도 경기도에서 용인, 고양에 이어 3위입니다. 그리고 안성 일동 인근에 있는 근대문화유적은 경기도에서 안성이 1등입니다. 그리고 뭐 죽산, 봉업사지,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도기도 산성 등 역사문화 자원이 너무나 많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등 현대예술을 하는 현대예술의 메카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대학생과 지역 예술인이 상생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숙박 문화 시설을 먼저 구축해서 유동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안성이 갖고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이 안성을 찾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인프라도 민간 시장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성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이 바로 스타필드인데요. 연간 안성 스타필드에 1,5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타필드에 와서 물건만 사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정치가 필요합니다. 스타필드를 방문하는 1,5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안성 지역화폐, 또 할인권, 농산물 상품권 이런 것을 약간 좀 할인해서 제공을 해주고 전세버스 이런 거를 운영한다면 안성 곳곳의 관광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 활성화에 관한 김학용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종군 후보님 말씀하신 안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야단만 치더니 그래도 제가 유치한 스타필드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고향이 안성이지만 우리 안성은 정말 편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수한 생태 환경과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가 많고요. 10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축산 봉업사지를 이제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가 됐고 아마 다음 달이면은 이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될 전망입니다.
또 송문주 장군의 죽주산성, 미린의 성지, 또 안성성당, 남사던 공연, 칠장사, 성남사 이러한 옛 고찰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 테마파크인 이것도 제가 유치한 안성 팜랜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원들을 잘 엮어가지고 일일 관광 또는 1박 2일, 2박 3일 테마 관광지 코스로 만들어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동북권은 동아방송예술대학은 우리 안성의 자랑입니다. 이곳과 연계한 넷플릭스 스튜디오를 유치해서 이 한류 관광으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역시 제대로 된 호텔의 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에 제대로 된 고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김학용 국회의원이 제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안성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질문은요.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성은 외국인 인구가 22,916명으로 전체 주민의 11%에 달하고요. 또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안성 지역이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에 맞춰서 교육, 복지,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김학용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봅니다. 다문화 이주 가정 그리고 외국 국적의 주민들도 우리 안성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어느 회사의 근로자로서 안성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저출산 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인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온 대덕의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3%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다가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보충 수업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을 높여서 외국인 학부모가 함께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언어의 장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을 극복하고 또 소통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일요일 날 이렇게 봉산 노탈에 서 있어 보고 또 대덕을 가보면은 야, 정말 우리 안성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잘 조화롭게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문화 인구 증가에 관한 윤종군 후보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김 후보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분야는 특별히 다른 정책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제 결혼 비중이 이제 10%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특히나 농촌 지역은 이제 절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의 취약 아동의 거의 7, 80%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후북구하는 과정에서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3세대, 4세대들이 결국은 그 자국민들보다 실업은 2배 이상 넘고 취업이 안 되고 교육은 또 2배, 교육은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만년 단군의 자손, 단일 혈통 민족 국가 이런 개념들이 많은데요. 뭐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건설 현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성 이제 내리 이제 이쪽에는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 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안성에 하나원, 한겨레 고등학교가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안성이 남한의 첫 고향이 되고 계십니다. 이런 다문화 구성원들이 많은 점을 활용해서 세계 음식문화 축제 등 활성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통역 문제, 통역센터 설치, 또 재난이나 감염병으로부터 지금 취약한 상태인데 그런 것을 강화해 주는 문제, 그리고 전월세 등 주택 계약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0, 3세 유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또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및 법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께서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종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이제 치료 비용도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하죠.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그런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비 인하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병원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보호시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수의 인력을 좀 대폭 확충하고 반려동물 입양 문화도 좀 확산해서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보건소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비롯한 반려동물 대상의 어떤 공공의료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시민정책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호수 관광 등을 개발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반려동물과 관련한 김학용 후보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생각과 저도 뭐 대등소이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픈 중에서도 저한테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가오는 우리 진돗개를 보면서 참 어린 나이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사실은 개를 안 길렀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지금 16년 전에 그 전남지사하는 김영록 지사가 진돗개 한 쌍을 보내줘 가지고서 그 자손들이 지금 제가 이제 기르고 있는데, 그 안성이, 판순이, 요다 이렇게 3마리입니다. 안성이는 그 삼죽의 풍산개 마을에서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11년, 10년, 3년 된 그 반려견 3마리가 있는데, 저도 힘들 때면 우리 판순이, 요다, 안성이를 보면서 또 힘을 얻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10만 평 가족공원 2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다가 반려견 테마파크를 꼭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9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더 대폭 확대하고요. 지금 펫보험 가입률이 22년 기준 영국은 25%, 일본은 12%인데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합니다.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 통과를 시켰는데요. 바로 개식용 금지법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9개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선 토론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거나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먼저 김학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나요?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인지 확실히 검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역시 야당하기가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후보님 말씀이 다 맞는 거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28살 이혜균 비서관을 시작으로 35살 경기도 최연소 도의원으로 뽑아주시고 4선 국회의원이 오기까지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했으면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셨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안성에서 태어났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성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느끼신 것처럼 이제 안성이 도약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중한 4년을 김학용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이번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국회의원의 길을 터주고 기회가 되면은 경기도지사나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도 형제상했지 큰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시민 여러분께 꼭 4년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장 힘있고 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런 기회는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 20년을 투자해도 반밖에 안 오는 기회입니다. 제가 5선이 되고 또 집권을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확실한 안성 발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꼭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윤종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성 시민 여러분, 총선은 안성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정권을 평가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족하십니까? 정치 잘했습니까? 이태원 젊은 넋들의 죽음, 해병대 최성방의 죽음에 눈물 흘렸었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일본 핵 오염수 찬성에 분노했었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일본 군함이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해도,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도 입도 뻥끗 못하는 정권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명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만 안성 시민임을 역사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저 윤종군 12년 만에 재도전합니다. 그동안 현직은 아니어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의료원 확대 이전, 광역버스 도입 서명운동, 공도 초중학교 유치,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반찬 봉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실력도 키웠습니다.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안성이 바뀝니다. 이제 안성의 새로운 젊은 일꾼 저 윤종군에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안성 시민만 생각하는 실용적인 정치로 안성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TV 토론에도 나오고 대변인, 최고위원도 하고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 있는 자랑스러운 안성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간절함 또 의지가 담긴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